자, 블라스터 에듀 파이널 모의고사 3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1회부터 똑같아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실전 감각 최대한 끌어올린다라는 생각. 그 다음에 일관된 적용성. 일관되게 우리가 배운 내용 갖다가 적용한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10회까지 가져가는 거야. 알겠습니까? 지금 선생님 근데 저는 수능 한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거의 끝난 거 아닙니까?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에서 배우는 내용이 이 지문 유형이 똑같이 뭐에 나와서? 수능에 나와서 이거 봤던 느낌의 비슷한 지문인데 라고 느끼고 수능장에서 풀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 배우는 내용 하나하나가 수능에 적용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가는 거야. 여러분들 지금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 너네가 수능 직전 전날까지 한 공부의 합이 여러분들의 실력이 될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아까 말했듯이 오늘 배운 지문의 유형이랑 똑같은 유형이 또 나와봐. 얼마나 반갑겠어. 그때 이런 지문에 이런 흐름이 나오면 이렇게 풀라고 했지.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풀어가야겠다 생각이 들면 얼마나 소름 돋겠니. 알겠습니까? 하나하나 그렇게 적용된다는 생각으로 일관되게 적용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부터 갈게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3회에서는 23번과 24번을 가지고 온 이유가 있는데 두 개가 비슷하단 말이야. 옆에다가 소재 중심 이라는 말을 쓰고 소재 중심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글을 읽다 보면은 소재가 있을 거 아니야, 소재가. 그러면은 그 소재가 딸랑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소재가 등장하는 순간 얘의 특성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소재가 나오면 그 특성이 무엇일까를 알고 있는 게 답을 갈 수 있는 힌트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소재 중심 독해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한 지문에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 최대한 글을 붙여 읽어야 돼. 글을 붙여 읽어요. 붙여 읽기. 요 두 가지를 잘 할 수 있냐. 요걸 보는 게 23번, 24번입니다. 가볼게.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봐봐.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항상 주제 문제 풀 때 뭐부터 해? 연결사부터 보잖아. 근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연결사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그만큼 소재가 훨씬 더 중요할 것이고 첫 번째 문장에서 소재를 최대한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가볼까? Living things, 살아있는 것들은 naturally, 자연스럽게 return to a state of balance, 어떤 균형의 상태로 자연스럽게 되돌아간대. 봐봐. 그러면 여기서 눈에 빡 꽂히는 단어가 뭐야? 눈에 빡 꽂히는 단어가 균형의 상태로 돌아가는구나. 뭐가? 살아있는 것들, 즉 생명체가. 한 줄 더 볼까? 뭐라고? 붙여 읽으라고. 우리가 disturbed, 방해받을 때 어떤 힘에 의해서 acting on us, 우리한테 작용하는 힘에 의해서 방해받을 때 우리의 내부에 있는 machinery, 기제라고 할까요? 내부에 있는 기제가 kicks in, 모르면 넘어가. 그리고 return us, 우리를 돌려놓는데 balance state, 균형 잡힌 요 상태로 돌려놓는데 그게 equilibrium, 평형이라는 거야. 그러면 평형 얘기하는 거구나. 평형 얘기하는 거구나. 그럼 옆에 적으세요, 여러분들. 봐봐. 생명체라는 거는 뭐 하려고 한다? 평형을 유지하려고 한다. 균형이나 평형을 유지하려고 한다. 이 끝 아니야?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렇게 소재를 잡았으면 여러분들 뒤에 문장이 지금과 같은 말을 할 것이다, 다른 말을 할 것이다? 같은 말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뒤에 문장을 읽었을 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싶더라도 비슷한 말이겠지라고 하고 눌러서 지나가야지. 됐습니까? 한두 번 읽었는데 이해가 안 돼.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 소재를 잡았으니까 그 전체를 볼 수 있는 우리 눈이 생긴 거라고요. 됐어? 계속 가볼게. homoestasis 뭔지 몰라. 됐어? 설명해 주겠지. It's the word. 단어인데 we use,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래. 뭐 하기 위해 사용하냐면 어떤 능력을 갖다가 묘사하기 위해서. 유기체의 능력. 봐봐. 유기체란 말도 어렵잖아. 이거겠지 그냥. living things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유기체가, 즉 생명체가 유지하는 능력이야. 됐어? 내부의 평형을. 봐봐. 계속 똑같은 말 하잖아. 자꾸 평형. 즉 유기체, 생명체가 평형을 유지하려고 한다. 계속 이런 흐름으로 가네. By adjusting, 조절함으로써 physiological process, 생리학적인 현상 같은 것을 조절함으로써 평형을 유지하려고 한데 앞으로 이제 부연 설명이니까 조금 더 글을 어렵게 쓸 수 있단 말이야. 대신에 계속해서 이 생각을 하면서 지나가야 돼. 알겠습니까? 계속 가볼게. 대부분의 시스템인데 동물과 인간의 physiology, 생리학에서의 시스템은 통제가 되는데 요런 이제 이 단어가 뭘로 보여야 돼? 평형으로 보여야지. 평형에 의해서 컨트롤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don't like to be off balance야. 그러면 off balance 이런 수거를 외운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하지 말고 밸런스를 유지하고 싶어 할까 아니면 유지하기 싫어할까? 유지하고 싶어 하겠지. 계속 그 얘기 했으니까. 그러면 좋아하지 않는데. 됐어? 오프 밸런스니까 균형이 있는 걸 좋아하지 않겠어? 균형이 없는 걸 좋아하지 않겠어? 당연히 균형이 없는 걸 좋아하지 않아야 균형 잡힐 거 아니야. 그럼 오프 밸런스가 균형이 안 잡힌 이런 뜻이구나 라고 또 알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왜? 계속해서 뭐 하니까? 붙여 읽으니까. 우리는 똑같겠지. keep things 뭔가를 유지하려는데 in stable condition 안정한 상태가 밸런스가 있는 상태야 없는 상태야? 있는 상태겠지. 계속해서 흐름이 똑같아요. 됐습니까? 이러한 시스템은 작동하는데 모든 수준, 모든 레벨에서 작동을 한대. 뭐 그런가 봐. 우리의 피가 stays the same temperature 똑같은 온도를 갖다가 유지한다는 거. 선생님 갑자기 근데 이상한데 왜 갑자기 피 얘기가 나오고 온도 얘기 나와요? 라고 하지 말고 똑같은 온도가 뭐야? 이게 평형이고 이게 균형 아니야? 이게 밸런스 아닙니까? 그리고 봐봐. 마지막 문장인데 요 문장이 지금 해석하기가 어렵거든? 근데 요 문장에서 흔들릴 게 아니라 같은 내용이겠지라고 이해를 해보자고요. except for 뭘 제외하고 좀 이상한 예외 사항들을 제외하고 사람들이 찾는 건데 뭐 개입하는 걸 찾는 거야. 뭐를 사용해서? 방법을 사용해서. 이게 우리의 평형으로 가는 경향보다 더 강력한 뭐를 사용해서? 방법을 사용해서 개입하려는 방법을 찾을 때인 이런 되게 이상한 상황을 제외하고인데 해석이 잘 안 될 수 있단 말이야. 생각하세요. 왜냐면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여기서는. 됐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 맞는데 다 이해했으니까 괜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꽂힐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니야. 됐어? 우리의 습관, 여기가 이 문장의 주어라는 거 보는 것도 쉽지 않았거든 지금. 행동, 생각, 그리고 삶의 퀄리티, 삶의 질이 stay pretty much 예쁜 상태로 있다가 아니라 꽤나 much the same to 역시나 같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어쨌든 간에 알겠어. 우리가 이해한 상황 갖다가 답을 쓰자고. 뭐야? 생명체는 평형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요걸 갖다가 첫 번째 줄을 읽는 순간 느껴줘야 돼. 됐습니까? 두 번째 줄까지 최소한. 그 다음에 연결사가 없다는 걸 봤다는 것은 연결사가 없으니까 힌트가 없다라는 느낌보다는 글을 붙여 읽을 수 있는 소재만 잡으면 글을 붙여 읽을 수 있는 하나의 소스가 제공된 거구나. 이렇게 느끼자고. 알겠어? 그러면 요거 갖다가 답을 찾으면 되겠지. 보자. 1번.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 봐봐. 피지컬 밸런스 하면은 신체적인 균형이지. 그러니까 지금 소재에 대한 단어가 나온단 말이야. 뒤에도 하나 있잖아. equilibrium. 필요되어지는 건데 멘탈 평형에 멘탈 밸런스에 필요되는 신체적 밸런스. 느낌이 약간 밸런스 있고 equilibrium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전혀 피지컬 이런 게 어딨어. 멘탈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내부의 기제인데 우리 삶의 퀄리티를 강화시키는 내부 기제야. 뭐가 나와야 돼? 최소한 밸런스 나와야죠. 됐습니까? 아예 소재랑 안 맞는 거. 3번. 일반적인 경향인데 유기체, 생명체의 경향이야. 평형을 유지하라는 경향. 굉장히 베스트한 답변이고. 됐어? 주요한 차이인데 동물과 인간의 생리학의 차이 정신 나갔죠, 이거는요. 5번. 생물학적 과정이야. 뭐로부터 야기되는 거냐면 뭐 이런 걸로부터 행동으로부터 야기되는데 말이 안 되죠. 습관적인 행동이 웬 말입니까? 그래서 답은 3번. 요 정도가 수능 수준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반드시 꼭 맞춰줘야 되는 문제다. 뭐만 잘하면 돼? 연결사 없으면 첫 줄에서 목숨 걸고 소재 파악해야겠다. 첫 줄 이해 못했어? 어쩔 수 없어. 그럼 두 번째 줄에 똑같은 얘기 하겠지. 됐습니까? 이해가 되는 걸로 답을 쓰는 거야, 여러분들. 항상 내가 누누이 강조하지. 독해 때도 강조하고 지금도 강조를 하는데 어쨌든 수능 문장 자체가 한 7에서 8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단어들, 여기 있는 구문들을 전부 다 완벽하게 분석해서 뜯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고. 시간도 없거니와. 그러니까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근거를 찾아가지고 답을 쓰는 거라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한 줄 이해한 것보다는 두 줄이, 두 줄 이해한 것보다는 세 줄이, 세 줄보다는 5줄이 더 답을 맞출 확률이 높을 거 아니야. 그러기 위해서 뭐 하는 거야? 단어 외우고 구문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걸 통합해서 문제로 가기 위해서 독해를 하는 거고. 알겠니? 빠빠빠. 여기도 연결사 없거든. 됐습니까? 그러면은 첫 줄에
목숨 한번 걸어보자. 이거예요. 최소한 해석을 못할지언정 소재가 뭔지는 파악해야 됩니다. 알겠죠? 가볼게. emotional, 감정적으로 먹는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화나니까 먹고 배고프니까 먹고 이런 거예요. 감정적으로 먹는 사람들은 manifest 뭔가를 보여주는데 어떤 문제를 보여주는데 그 순간 얘가 일단 마이너스구나 라는 느낌이 빡 들면 좋죠. 됐습니까? In lots of different ways, 어떤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점들을 보여준대. 됐어? For many people, 많은 사람들한테는인데 보니까 갑자기 사람이 갑툭튀하는 걸로 봐서 여기부터 조금 예시를 주려나 보다라는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For example 없는데요 라고 하면은 조금 그래요. 그럴 수 있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왜 나오겠어? 예시 줄라니까 이 사람들도 예시 준다는 거 아니야? 그쵸? 됐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적어볼까? 감정적 먹기라고 할게. 먹기가 문제가 많다는 거네요. 문제를 보여주는데 문제를 다양한 측면으로 보여준다고 하니까 문제가 많은 거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계속 가볼게. 끝났어. 사실상 emotional eaters가 사실상 여기서 소재고 뒤에 똑같은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가자고. 알겠어? 많은 사람들한테 고전적인 표시인데 감정적으로 먹는 것에 대한 어떤 표시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night eating이래. 그럼 쉽게 말하면 야 감정적 먹기 중에 예시가 뭔지 아니? 그게 밤에 야식 먹는 거야. 나이트 이링이야. 그렇군. 그럼 나이트 이링도 플러스로 보는 거니 마이너스로 보는 거니? 얘도 마이너스로 보겠죠 여러분들. 됐습니까? 그래요. 됐어요? 좋아. 그러면 night eaters, 밤에 먹는 사람들은 often 종종 먹는데 뭐에 반응해서? 불안감에 반응해서. 또 뭐에 반응해서? 감정적인 어떤 혼란 같은 거에 반영해서 먹는다는 거야. 오늘 너무 부장님이 스트레스 받게 했어. 야식 먹어야지. 치킨 먹어야지. 뭐 이런 거 아니야. 내일 프레젠테이션 발표 있는데 준비 그만하고 치킨 먹어야지. 뭐 이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They've experienced, 그들이 경험했던 어떤 소란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먹는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Throughout the day, 그날 동안에 스트레스 받은 거를 먹는 걸로 푼다. 뭐 이런 얘기 같아. 됐습니까? 그러면은 예를 보니까 뭐 night eating, 감정적 먹기라는 게 뭐에 반응하는 거야? 말 그대로 감정에 반응하는 거예요. 미안해. 감정이 아니라 상황이죠. 상황에 반응하는 겁니다. 상황이나 뭐 걱정 같은 거에 반응한다. 요거에 좀 특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거든. 됐습니까? 계속해서 그 얘기 나오겠지. 봐봐. 지루함이나 외로움도 또한 likely to come to the surface, 어떤 표면으로 올 수가 있다라고 해. 그럼 지루함이나 외로움 같은 게 come to the surface, 표면으로 온다는 것은 드러난다는 거지. 표면에 나오는 거니까. 됐습니까? 뭐 할 때? 그날에 rush라는 게 되게 바쁜 일을 rush라고 합니다. 그날에 바쁜 일이 끝났을 때 이제 약간 현타 오는 거지. 하고 막상 할 게 없으니까 조금 외롭고 좀 쓸쓸하네 이런 느낌 드는 건가 봐. 그리고 밤이 stretches away, 펼쳐질 때 그렇대요. 뭔가 공허하고 그런가 봐. 이런 상황일 때 아무튼 먹는다는 거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 때때로 감정적인 eating은 reaction인데 반응인데 특정 상황에 대한 반응이래. 지금 써놨죠 여기서. 상황에 대한 반응, 걱정의 반응 이런 거 아니야. 당신이 had a bad day at work. 그 직장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봐봐. 여기부터는 꼼꼼히 읽을 필요가 있을까?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이해를 했고 거의 중후반쯤 가고 있는데 다 똑같은 얘기 할 거 아니야. 결국에 감정적 먹기라는 소재가 문제가 있다는 건데 그 예시가 예고 이게 그냥 상황에 반응해서 어떤 걱정에 반응해가지고 걱정되니까 먹자. 오늘 별로 안 좋은 일이 있었으니까 먹자. 뭐 이런 거 아니야. 여기부터 또 예시구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아이가 have been so demanding. 너무 까탈스러워. 오늘따라. 그래가지고 어딨어. 너무나 까탈스러워. 그래서 너가 완전히 worn out, 지쳐버린 거예요. 이럴 때 먹는 거지. 오늘 아들내미가 너무 속상하게 하기 전에 치킨 시켜 먹어야지. 이런 거예요. 당신과 당신의 significant other 하면 배우자입니다. 여러분들. 배우자가 싸웠어. 우리 아내랑 싸웠으니까 남편이랑 싸웠으니까 치킨 먹어야지. It doesn't matter.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뭔지는 중요하지가 않아. 그냥 감정적으로 상하면 먹는 거예요. 치킨을. 결과는 100번 중에서 99 times out of 100니까 100번 중에 99번은 ends up 뭐뭐 하면은 뭘로 끝난다? 쇼파로 끝난대. 카우치. 쇼파로 끝난대.
bowl of chips, 한가득 칩 같은 거, 새우칩 같은 거 안고 있는 겁니다. bag of cookies, 뭐 칙촉 같은 거 이렇게 갖고 있는 거야. 어디에? 너의 손에. 말하면서 너 스스로에게 이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너가 릴렉스 할 수 있는. 그래, 스트레스 받으면 당 충전해서 풀어야지 그게 유일한 방법이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감정적 먹기의 문제라는 겁니다. 알겠죠? 정리해볼게요. 선생님이 중간부터는 조금 빨리빨리 해석을 했는데 왜냐하면 소재를 잡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감정적 먹기라는 emotional eaters는 이 emotional eating은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그 예시로 eating, night, 밤에 먹는 거. 왜 먹는 거야? 상황에 반응해서 안 좋은 일이 있었으니까 걱정되니까 이렇게 상황이나 걱정에 반응해서 먹는다. 이 정도예요. 그러면 주제는 빈칸과 좀 다르게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를 보기를 보기 전에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보는 순간 답이 웃고 있어요. 지워지거나. 봐봐. Family life, 가족 생활 나오는 순간 갑자기 이상한 거 알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emotional eating, 얘가 소재니까 나쁘지 않아. 표시와 이유인데 봐봐. 이유는 뭐야? 상황이나 걱정에 반응해서 그냥 먹는 걸로 때우는 거야. 됐습니까? 그 표시는 뭔데? 이 표시가 대표적으로 나이트 이팅 아닙니까? 정확하게 2번이야. 완전히 여기는 그냥 어딨냐? 사인이라는 말을 줘버려요. 그냥. 됐습니까? 전혀 반박할 수 없게끔 정확하게 답이 2번이고 3번 보면은 emotional treatment for night eaters. 요것도 헷갈릴 수 있긴 하거든. 그러니까 밤에 먹는 사람들을 위한 감정적인 치료인데 뭔가 본문에서 봤던 단어들이 뿅뿅 박혀있으니까 헷갈릴지언정 트리트먼트는 치료인데 치료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문제였지. 네 번째. relaxation. 일단은 소재가 아니에요. 이게 성분인데 좋은 식단에 대한 성분은 이건 개소리야. 꺼져. 너가 먹는 것이 곧 너이다. 뭐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먹는 것이 뭐 너를 대변한다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이게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먹는 게 소재니까 5번 역시 빠이빠이 해줄 수 있어야겠다. 답이 몇 번이야? 2번. 이렇게 마무리 지어주면 되겠습니다. 잠깐만 칠판 정리하고 어법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어서 29번 어법으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가 대입화학 풀 때 물론 연결사 보는 거 어떤 핵심 어구 보는 거 중요했지만 결국에 모든 문제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소재를 따라서 중심적으로 됐습니까? 소재를 따라서 그걸 중심으로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문장의 흐름이 갑자기 틀어지지 않는 이상은 예를 들어서 연결사가 중간에 however 같은 게 있든지 아니면 소재 자체를 바꿔버리든지 하지 않는 이상은 글의 흐름이 일정하게 흘러가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글을 읽어보자. 이런 거였어요. 알겠습니까? 자, 어법 갈 텐데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최소한 이 어법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문장은 구조 분석 내지 해석까지 하면 좋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시작 한번 해볼게. 두 번째 문장부터 봅시다. 1번 여기 포함되어 있으니까. 오케이? 우리의 몸에 있는 내부의 시계가 진화되었대. 됐습니까? 일단 뒤에 보니까 to keep us, 우리를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볼브 쓸 때 요거는 이렇게 쓸 때 됐어? 쓸 때 뒤에 to 부정사 쓰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갖다가 자동사 진화되다 뭐 하려고 뭐뭐 하기 위해서 혹은 이렇게 목적의 느낌도 들 수 있지만 사실상 비슷한데 진화하다는 말은 좀 비슷한데 뒤에가 그래서 진화되어서 뭐뭐 하다 이런 느낌도 가질 수 있어요. 두 개 다 비슷합니다. 진화되었어 우리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혹은 진화돼서 우리를 유지해줬어 유지시켜줬어 이렇게 둘 다 괜찮아. 그러니까 1번 evolve 뒤에 to 부정사 있는 거 나쁘지 않죠. 앞에가 동사 뒤에가 to 부정사에서 목적 내지 결과 정도로 좀 이해를 해보자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인데 얘가 은근 많이 나오더라고 이상하게 말이야. 봐봐 여기서부터 볼까? 이것은 잠을 자는데 20 hours a day 부럽다 20시간 잔대. 그리고 spend 동사 표시해볼게. 보내는데 the other 4 그러니까 24시간 중에 20시간 자니까 그 남은 4시간 말하는 거지. 이 남은 4시간을 황혼, dusk 할 때 보내는데 좀 어둑어둑할 때 보낸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ing가 뿅 튀어나오거든. 여러분들 요거는 뭐야? 반했던 거야. 뭐야? spend가 나오는 순간 반응을 해보자고. 우리 이거 진짜 많이 했잖아. 아닌가? spend 다음에 뒤에
시간이나 지금은 시간이지 돈이 나온 다음에 뒤에 뭐 나와야 돼? ing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ing 형태의 지금 밑줄이 거져 있는 것은 요거를 좁게 볼 것이 아니라 앞뒤에 뭐가 나와 있는지를 같이 본다는 거야. 그래서 이 시간이나 돈을 뭐뭐 하는데 쓰다 뭐 이런 거 아니었어. 뭐뭐 하는데 쓰다 이런 거 아니야. 그러면 시험장에 갔을 때 요 ing 앞뒤만 살짝 보면은 더스크를 꾸며주는 건가? 모스키토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전체를 보고서 스펜드를 확인하는 순간 아하 스펜드 시간 ing구나. 그러면 나머지 4시간을 황혼에서 어둑어둑할 때 모스키토나 나방, 모기나 나방을 사냥하는데 사용한다는 그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해석까지 깔끔하게 떨어지는 순간 이 보기에 대한 확신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됐습니까? 다시 이것은 차요. 이 뭔지 모르겠네. 뭐였냐 이거? 매트인가 봐. 됐습니까? 20시간 차 하루에 그 다음에 나머지 남은 4시간을 황혼에 모기나 나방을 사용하는 데 쓴다. 얼마나 깔끔하니? 그러니까 최소한 구조 분석 정말 귀찮다. 주어 동사는 반드시 찾아야 돼. 그 문장에서.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해석까지 했을 때 확실하게 어법에 대한 뭐가 확신이 생긴다고. 여러분들이 어법 문제 풀 때 약간 불안한 느낌을 가질 수 있단 말이야. 찍고서도 불안한 거야 마음이. 왜냐면 내가 확실하게 풀었다기보다는 그냥 앞뒤를 보고서 그 보기가 있는 앞뒤를 보고서 슬쩍슬쩍 그냥 느낌으로 풀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러니까 확실한 개념을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석이나 구조를 통해서 한 문장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여러분들한테는. 알겠습니까? 세 번째인데 봐봐. because야. 보시면 세 번째 3번인데 보기에 부사절 접속사 이 부접이가 나온다는 것은 뭐 하는 거냐면 얘를 전치사랑 구분할 수 있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나오는 because라는 것은 접속사야. 그러니까 누가 봐도 뒤에 뭐가 나와야 돼? 주어 동사. 왜냐면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가 붙으니까. 됐습니까? 그런데 얘랑 뜻은 똑같지만 전치사로 쓰게 되면 똑같이 because를 쓰긴 쓰되 뒤에 무슨 부? 오브 나오잖아. 그러면 얘는 주어 동사가 나오는 접속사가 아니라 전치사니까 뒤에 뭐를 데리고 옵니까? 플러스 명사 데리고 오잖아. 됐어? 그럼 결국에 이렇게 부사절 접속사가 나와 있다라는 것은 해석을 열심히 하라는 거야? 아니면 뒤에 있는 형태를 열심히 보라는 거야? 그치? 해석은 똑같을 거 아니야. 왜냐하면 때문에로.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형태가 주어 동사인지 아니면 그 명사인지 요거 확인하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절이 나오는지 명사 나오는지. 알겠습니까? 요것도 근데 봐봐. but가 나오고 문장을 아주 쉽게 주진 않거든. It is also 무시해. 여기 뒤에가 중요한 거니까. 그 다음에 커마를 좀 묶어줬으면 좋겠는데 항상 우리가 문장 볼 때 커마 나오면 뭐였어? 수식어였잖아. 왜냐하면 as 제롬 시걸 이 사람 뭔지 몰라. 그니까 또 커마 뒤에서 뉴로사이언티스트라고 설명해 준단 말이야. 어디에 있는 사람이냐면 UCLA에 있는 사람이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제롬 시걸이라는 신경과학자, UCLA 대학에 있는 신경과학자가 말하는 것처럼까지를 묶어줄 수 있어야 돼. 사실상 구조 본다는 거거든. 됐습니까? 그러니까 해석 안 하고 because 뒤에 주어 동사 있나? 명사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망하는 거야. 알겠어? 결국에 because 뒤에 걸리는 게 어디냐면 제롬 시걸, 신경과학자인 제롬 시걸이 말하는 것처럼 증가된 waking time은 증가된 깨어있는 시간이 주어인 것 같고 would seem은 누가 봐도 눈을 씻고 봐도 동사 아니야. 그러면 because 뒤에는 문장이 있는 거야? 아니면 명사만 있는 거야? 문장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because 쓴 게 맞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 더 예를 들어보면은 예를 들어서 although의 밑줄이 거져 있다고 생각을 해봐 친구들아. although 그럼 얘 부사절 접속사죠. 뜻은 뭐야? 뭐뭐에도 불구하고가 나왔을 때 얘의 뜻을 보라기보다는 얘랑 똑같으면서 전치사인 게 despite 아니야. 그러면 얘를 쓰게 되면은 뒤에 명사가 오는 것이고 although를 쓰게 되면은 뒤에 주어 동사가 오는 것이니까
결국에 뒤에 형태를 보고서 니네가 although 뒤에 있는 주어 동사를 잘 찾을 수 있니? 혹시 명사라고 착각하지 않을까? 이런 걸 물어본다는 겁니다. 알겠죠? 4번 가보자. is인데 잠깐만 필기 하고 가자. 이거 지울게. 보세요. 만약에 수능장에서 비동사에다가 이렇게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됐습니까? 비동사라고 하면은 뭐 is나 was나 were나 were 정도 되겠지. 그러면은 비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딱 두 가지만 확인을 하면 되는데 일단은 첫 번째 뭐냐면 이 자리가 동사 맞아? 동사가 맞아? 이렇게 의심해 보는 겁니다. 왜냐면 상대 보기가 뭐일 수 있냐면 이 자리가 동사가 아니라 이미 이 문장에 동사가 있어서 투부정사 아니면 뒤에 ing 붙은 뭐 분사나 동명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자리가 동사가 맞는지를 확인해 주는 게 거의 80%예요. 그러면 잘 봐봐. 여기가 자리가 맞으면 그 다음에 뭘로 내려오시냐면 두 번째 수일치입니다. 여기서 나머지 20%가 갈리는 거지. 그러면은 주어가 결국에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주어가 단수야, 복수야 여기까지를 잘 체크하시면 끝. 됐습니까? 선생님 근데 이 동사는 시제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안 물어봐요. 알겠어? 비동사의 시제는 안 물어보니까 이 두 가지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 알겠습니까? 그래요. 4번에 지금 비동사가 밑줄 그어져 있으니까 비동사 나오면 동사 자리가 맞는지 혹은 투동사나 ing 자리 아니야? 의심하란 말이야. 그게 맞으면 수일치까지 딱 보는 순간 바로 끝납니다. 알겠죠? 가볼게. 씨가리가 주장을 하는데 뭐라고 주장하냐면 that 나왔으니까 다시 주어 동사 있어야겠지. 우리의 어떤 강박관념 같은 거 obsession 얘가 이 문장의 주어가 되겠다. 됐어? 뭐를 가지냐면 sleep quality나 어떤 duration 지속기간에 대한 어떤 강박관념은 그 다음에 주어 이하에 지금 동사가 없고 여기서 문장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여기부터 보면 되겠지?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봤을 때 이 문장에 동사가 있어 없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얘가 동사 자리가 맞는 거죠. 됐어? 그러면은 이 문장은 접속사라는 거 하나에 동사가 두 개 있는 그런 문장이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1번 자리가 동사임은 확인이 됐으니까 주어만 보면 되겠지.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Our obsession이 누가 봐도 주어란 말이야. 뒤에 수식어구니까 전면구니까. 그러면은 our obsession은 단순히 복수니? s가 붙어있니 안 붙어있니? 안 붙어있으니까 무슨 수 써야 돼? 단수. 그러니까 is도 괜찮죠. 됐습니까? 자, 5번 가볼까? 이거 좀 어려웠겠다. 가볼게. 우리는 쓰는데 3분의 1을 우리의 삶의 3분의 1을 잠자는 데 써요. 됐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매우 부적응한 것으로 보인대요. 부적응한 것처럼 보인대. 가장 큰 실수인데 여기 좀 어렵지. 봐봐. 가장 큰 실수라는 명사 나오지? 그 다음에 네이처 나와요. 자연. 그러면은 봐봐. 요게 문장이 이렇게 주어 동사 뭐 이렇게 나와서 시작을 하다가 중간에 짝대기 요 대시라는 우리 수능특강 영어에서 배운 적 있죠? 대시라는 짝대기가 나오면서 다시 뒤에 명사가 이렇게 나와. biggest mistake. 됐어? 그 다음에 nature라는 명사가 또 나와. 자연. 그런 다음에 뒤에 has been made. 이렇게 해서 동사 형태의 지금 밑줄이 빠바박 거져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야. 여러분들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반드시 문법 문제를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는 해석까지 해야 확신이 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봐봐요. 우리가 명사 두 개가 충돌하고 있으면 그리고 두 번째 명사 뒤에 동사까지 있으면 뭐가 빡 생각나야 돼?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빠진 상태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그런 형태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자연이 만들어진 가장 큰 실수야? 아니면 자연이 만든 가장 큰 실수야? 당연히 자연이 만든 가장 큰 실수였겠죠. 됐습니까? 만약에 그리고 여러분들 저는 자연이 만들어진
가장 큰 실수인데 이렇게 이해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야. 해석상 누가 봐도 자연이 만든 실수지 자연이 만들어진 실수는 아니잖아. 그렇죠? 해석상 풀면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해석이 이렇게 해도 괜찮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어서 조금 더 깊이 가보겠습니다. 봐봐. 요 사이에 방금 말했던 것처럼 사이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 같은 게 빠져 있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뒤에 문장에 얘가 지금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뒤에 문장에 목적어가 빠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요거 이해되니? 얘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뒤에 목적어가 빠져 있어야 되지. 그러면은 형태가 여러분들 봐보세요. 형태가 has made 여야 뒤에 목적어가 빠지겠니? 아니면 has been made의 수동태여야 뒤에 목적어가 빠지겠니? 능동태 뒤에 목적어 나오니까 이렇게 써야지 뒤에 목적어가 없는 형태가 되는 맞는 문장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구조상으로 보더라도 얘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해석상으로도 자연이 만든 실수고 구조상 보더라도 뒤에 목적어 자리가 비어 있어야 되는데 수동태로 써버리면 아예 이 문장, 이 동사 형태가 완전해지니까 어떻게 보든 has made로 쓰는 게 맞다. 조금 어려웠죠. 됐습니까? 답은 5번 되겠어요. 자연이 만든 실수니까 has made로 쓰자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 문장이 조금 구조가 어려우니까 요 문장 구조까지 좀 말씀을 드려볼게. 봐봐. 여기 뒤에부터 보자. 그러니까 어떻게 구조 분석해야 되냐면 여기가 되게 골 때린단 말이야. 과학자들은 얘가 요 짝대기 뒤에 주어야. 됐습니까? 종종 부른다. 동사. 됐어? 그 다음에 it가 목적어예요. 됐습니까?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코리가 오형식 동사니까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목적격 보호가 뒤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단 말이야.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가장 큰 실수인데 자연이 만든 가장 큰 실수라고 부른다까지가 목적격 보호야. 됐습니까? 라고 그가 나에게 말했다. 이렇게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직접 목적어가 여기부터 콜 it까지 여기까지가 또 직접 목적어인 거예요. 됐습니까? 아, 진짜 이 짝대기 뒤에 문장의 주어는 누구였어? 요 he예요. 다시 짝대기 뒤에서 그는 나에게 말했다. 무엇을? 과학자가 종종 부른다고. 그것을 가장 큰 실수라고 자연이 만든. 이렇게가 완전히 정확한 구조 분석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사형식 문장, 요 빨간색이 정말 커다란 이 문장의 뼈대이고 그 안에 오형식 형태로 도치가 지 멋대로 돼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복잡한 구조였다까지 확인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어법은 좀 마무리를 하고 근데 이런 생각 들 수 있거든. 선생님 그러면은 지금 막 목적격 보호가 앞으로 나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아니야. 그냥 요거 선생님이 문제 안 풀어줬지 개념을 안 적어주지 않습니까? 도치라는 복잡한 개념을 굳이 몰라도 수능 문제 푸는 데는 그렇게 지장이 없어요, 여러분들. 대신에 뭐는 강조하고 있어? 구조 분석. 그 문장에 대한 구조 분석이나 해석을 하면 더 좋다고요. 됐습니까? 이거를 도치됐고 뭐 이런 거 썼어, 안 썼어? 안 쓴단 말이야. 최소한의 우리가 기본적인 패턴을 가지고 문제를 풀자는 겁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30번. 가보자. 어휘인데 여러분들 이거만 적을게요. 어휘. 어휘는 두 가지만 좀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 보기 구성이 정 아니면 반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A에서 여기가 나쁜 놈이었어. 근데 여기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럼 착한 놈이야. 알겠습니까? 한 단어는 알겠는데 한 단어는 모르겠어. 그럼 반대말이야. 알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글 전체의 흐름보다는 뭐가 중요하냐면 앞뒷 문장, 그러니까 해당 문장이나 아니면 앞뒷 문장과의 연결성이 겁나게 중요해요. 글 전체의 주제를 본다기보다는 그냥 그 문장에 대한 해석 그리고 앞뒷 문장의 흐름 정도만 잘 봐주면 풀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얘가 진짜 중요해. 앞뒤 문장과의 연결성. 알겠습니까? 가보자. During their second year, 두 번째 해 동안에 2살짜리 애인가 그렇죠? children, 아이들은 배우는데 단어를 배우는데 뭐냐면 ol드나 young 같은 단어를 배워요. 됐습니까? 그렇고 이것이 나타내는데 that they have appropriate 여러분들한테는 적절한이라는 형용사 아니야. 근데 갑자기 동사 자리에 온단 말이야. PP 자리에. 얘는 뭐지 싶은 와중에 disregard는 무시하다 아니야. 그러면 얘를 갖다가 무시하지 않다 이렇게 가면 될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근데 의미상 얘의 반대말일 거라고 그렇게 추론해보면은 요 내용을 대충 추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해돼요? 하나를 모르더라도 반대말일 거다. 요거는 리가드가 존중하다. 디스리가드는 무시하다. 그럼 얘는 리가드겠지. 존중하다. 이 정도가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 뜻을 알면 좋아. 알면은 appropriate가 동사로 사용하다 이거예요. 알면 좋은데 모르면 그렇게 가자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나이의 차원을 존중하겠니? 무시하겠니? 2살 때 올드랑 영 같은 개념이 생긴단 말이야. 그게 뭘 보여줘? 얘네들이 나이라는 차원을 뭐 한다? 존중한다가 되겠지. 사용한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appropriate가 된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가보자. 그들은 사용하는데 이러한 차원이라고 하면 나이의 차원이 되겠지. 됐어? 사람들을 분류하기 위해서 이 차원, 나이라는 걸 도입한다는 거야. 그런데 이해하는 것인데 추상적인 시간 영역을 이해하는 것은 조금 더 발달이 늦게 생긴대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나이라는 거는 금방금방 이해를 하는데 이 시간에 대한 이해는 조금 더 늦게 발전된다. 뭐 이런 얘기가 돼. 됐어? 알았어. 공간상의 비유인데 시간에 대한 공간상의 비유가 유비쿼터스가 도처에 있는 거니까 도처에 깔려있대. 이때부터 정신 나가거든. 뭔 개소리야 이게? 공간상의 비유인데 스페이셜이니까 시간에 대한 공간상의 비유는 어디에든 있는 거래. 그런가? 몰라. 어렵대. Talk about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어렵대. 뭐 없이 단어를 쓰지 않고서는 시간을 표현하기가 어렵대. 어떤 단어냐면 시공간적 영역으로부터 기원된 그런 단어를 쓰지 않고서는 시간에 대해 얘기하는 게 어렵대. 뭔 개소리야. 몰라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어휘 문제에서는 그 주제를 알면 좋지만 몰라도 문장 간의 연결성만 보자고 그렇게 문제를 맞추게끔 만들어 온다니까. 됐습니까? 가보자고. 당황하지 마 여러분들. 뭔 말인지 몰라. 계속 가볼게요. 피아게트 이 사람이 강조하는데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 형성한대. inseparable whole이니까 separable이 분리할 수 있는 이죠. 분리할 수 없는 전체를 형성한대.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러면은 그렇구나. 그러면 이 시공간이 붙어있다는 거구나. 시간과 공간이 붙어있다는 거구나. 뗄래야 뗄 수 없다. 됐습니까? 왜냐하면 앞에서도 뭔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뭐 이렇게 단어 어떤 시공간적 도메인의 단어를 쓰지 않고서는 시간을 설명하기 어렵다니까 연관되어 있겠지. 이런 생각은 들 거 아니야. 다시 말하면 앞뒤 문장과의 연관성 중요하니까 지금 문장은 되게 중요하다잉. 다시 말하면 어린 친구들은 다룰 수 없대. 공간과 시간을 separate로 다룰 수가 없대. 분리된 영역으로 다룰 수가 없다. 뭔 말인지는 모르지만 아이들한테 시공간은 붙어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 앞이랑 똑같은 말이잖아. 그쵸? 됐습니까? 이러한 상황은 똑같은 말 또 할 건데 이러한 상황은 parallel, 평형이다. contradict, 모순된다. 그러면 요게 좀 더 쉽잖아. contradict가. 그치? 그럼 모순된다. 얘는 평형이다 보다는 일치한다가 되겠지. 그러니까. 됐어? 이 상황은 모순되거나 일치하는 건데 어떤 차원? 높이나 볼륨의 차원과도 일치하거나 반박된대. 요것도 역시 뭐야? inseparable 하대. 됐습니까? 누구한테? 아이들한테. 돼요. 그러면 여기 시공간 분리할 수 없으니까 높이나 볼륨도 지금 다시 예시 주는 건데 요것도 inseparable 한다는 거니까 붙어있다는 거 아니야. 그럼 얘랑 지금 일치하는 거야? 반대야? 일치하는 거지. 그러니까 parallels를 골라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런데 분리할 수 있대. 나중에는 뭐 하면 아이들이 볼륨이라는 차원이 부피라는 게 conservative division, 뭔가 보존되는 그런 양이라는 것을 이제 초등학교 때 배우면 가능하다고 하네요. 됐습니까? 어쨌든 간 어렸을 때는 못한다. 2살짜리 애들은. 유사하게 또 똑같은 말 할 건데
공간과 시간이 시작한대. 단일한 매트릭, 측정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뭐 하나에 묶여있다 이런 뜻 아닐까. 이게 점점 더 differentiated 되는데 점점 더 차별화된대. 점점 더 구별된대. 뭘로? 두 개의. 잘 보세요 여러분들. 되게 문제가 조금 수능보다는 약간 쉬운 느낌이긴 한데 진짜 기본적으로 연습하기 되게 좋은 문제거든. 봐봐. 위의 문장을 잘 살펴보시면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이해가 잘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애들이 시간과 공간을 분리하지 못한다. 그래서 좀 크면은 이런 부피 같은 걸 배우면 구분할 수 있다. 비슷하게 공간과 시간이 단일한 매트릭으로 시작을 한대. 이해되지? 처음에 분리할 수 없다라고 하잖아. 앞문장에서. 어딨냐면 앞문장에서 이게 inseparable 하다고요. 됐습니까? 이해돼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동그라미 말고 세모로 칠게요. 시간이 지나면 분리할 수가 있대요. 됐습니까? 얘네가 학교 가서 배우면. 됐어? 그리고 처음에는 뭐 하다가 싱글 매트릭이다가 그 다음에 점점 더 구별할 수가 있게 되겠지. 됐습니까? 그러면은 요게 두 개에 분리할 수 있느냐 분리할 수 없느냐 여기서 구분 가능하다고 하니까 여기서도 뭐가 돼야 돼요? 분리할 수 있는 차원이 돼야지. 이때부터는. 됐습니까? 돼요? 글 전체의 주제가 뭐야? 이 친구들이 시공간을 구별하지 못하다가 나중에는 시공간을 구별한다. 뭐 이거 같아. 근데 주제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장에 대한 해석, 그 다음에 앞뒤 문장과의 연관성 자체만 보면 돼요. 아직까지 중간에서 뭐 시간적인 비유 이런 것들이 도처에 깔려 있고 뭐 단어 사용하지 않고는 시간을 표현할 수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도요. 그런데 문제를 풀 때는 보기의 구성을 정반 이렇게 딱 정해놓고서 그 다음에 요 있는 기준에 갖다가 뭐 하는 거야? 앞뒤 문장과의 연결성이나 그 해당 문장 자체에 뭘로 가는 거야? 논리 관계로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해석이 동반이 돼야 되는 파트이긴 하지만 너무 큰 주제를 보지 못한다 해서 한 문장 해석 안 된다고 해서 문제가 안 풀리는 것은 아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지우고 빈칸 추론으로 좀 갈 텐데 개인적으로 쉽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31번일 것 같은데 길어서 두 개를 해놨어 선생님이. 봐봐. 이게 조금 어렵게 느껴진 친구들은 해석이 중간중간에 소재는 쉬웠거든요. 쉬웠는데 중간중간에 해석이 좀 까다롭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긴 있어.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은 뭐였었냐면 요 빈칸 문장인데 빈칸 문장의 구조 분석이 안 되면은 조금 붕 뜨는 느낌이 든단 말이야. 그래서 약간 여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가볼게. 어쨌든 간에 빈칸 추론 볼 때 연결사 보는 거니까 이제 딱 그 하나에 못 들어가 좀 아쉽긴 한데 일단 여기 for example 있지. 주제 위에 있다는 거야. 됐어? 근데 중간에 보면은 on the other hand가 있어. 됐어? 그리고 빈칸 밑에 보면은 밑에 맞나? 그치? 또 for example이 있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요걸 내가 그림으로 그려볼게. 지문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빈칸을 여기다 뒀다라고 하면은 되니 중간쯤에 초중반쯤에 for example의 예시가 이렇게 하나 나오고 그런 다음에 중간에 보니까 역접 연결사에 해당하는 on the other hand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됐어? 그런 다음에 빈칸 밑에 다시 한번 for example이 이렇게 있으니까 좀 머리가 아픈 거야. 왜 때문에? 뭐 때문에 머리가 아파? 왜 중간에 for example 다 순접 기능인데 얘만 중간에 이상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굴절되나 싶은 거지. 봐봐. 예상할 수 있겠니? 물론 글을 읽어야 정확하겠지만 여기서 주제를 한번 줄 것 같다는 느낌은 든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예시잖아. 예시니까 요 on the other hand를 예시 속의 역접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우리 1강에서 공부했던 건데 독해 강의에서 지금 on the other hand를 글 전체를 바꿔주는 역접일 수도 있겠지만 예시 밑에 깔려 있으니까 여기서 예시의 방향만 틀어주는 작은 줄기 역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조금 어려운 말인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글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글을 읽어봐야겠지만 알겠습니까?
그래서 연결사의 위치를 보고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늠할 수 있으면 조금 더 글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이게 얼마나 유리한데, 글 읽을 때.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빈칸이 중후반부에 있으니까 빈칸 좀 볼게요. 여러분들, 요게 핵심이었어. 봐봐. 그러니까 이 문장에 대한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해석이 말끔하게 안 되면서 문제가 안 풀릴 가능성이 크다고요. 이러한 what his example, 그의 예시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 여기부터 어려운데 보세요. 여기서 it is 동그라미 쳐. it is. 그 다음에 빈칸 뒤에 대 동그라미 쳐. 됐습니까? 이거 이때 강조 구문이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뒤에 동사 있잖아. 그러면 어디부터? 더부터 빈칸까지가 사실상 주어란 말이야. 우리 이때 강조 구문에서 it is that은 생략 안 하니까. 됐어? 그러면 잠재적인 결과, 그들의 가능성, 그들의 가치, 누구한테? 결정하는 사람한테 가능성, 결과, 가치 이런 것들이 이끈데 우리가 판단하도록 뭐를? 특정한 선택이 현명한지 멍청한 건지를 판단하도록 이끈데 그러면은 문장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다 갖춰져 있잖아. 그리고 보기 슬쩍 보면 알겠지만 여기 지금 수식어거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수식어를 맞는 거야. 됐습니까? 다시 볼까? 빈칸 문장이니까. 이 결정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잠재적인 결과 아니면 가능성 혹은 그들의 가치 이런 것들이 요 빈칸의 수식을 받아서 이끈데 우리가 판단하도록 그 선택이 현명한 건지 멍청한 건지를 판단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뭔가 의사결정하는 것이 현명한 건지 멍청한 건지 요거를 판단하는 기준을 말하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게 타겟팅이 정확히 안 된단 말이야. 안 되는 문제가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결정하는 거에 대한 어떤 사항들, 어떤 요인들이 그 결정이 맞는 결정인지 틀린 결정인지를 가늠짓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합시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독해 수업이고 이게 파이널 수업이지만 절대로 구문이나 어휘를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합쳐져 가지고 기능을 같이 하는 거 아니야. 얼마나 그 기반부터 쌓아 올리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알겠습니까? 너무 여러분들 내가 지금 구문이 잘 안 돼 있다, 어휘가 잘 안 돼 있다 실망하지 마.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되잖아. 그렇지?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여러분들 본인들이 수능 전날까지 진짜 수능 들어가기 1분 전까지 공부한 총합이 여러분들 성적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말자고. 알겠습니까? 가보자. 그럼 처음부터. 만약에 너가 열망에 주는 거, 조언을 뭐에 대한 조언이냐면 어떻게 좋은 결정을 하는지 좋은 결정을 주고 싶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 무언가를 말할 필요가 있어. 뭐에 대한 거냐면 What we mean by bad decisions. 그러니까 mean by가 뭐뭇을 의미하다야. 나쁜 결정을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결정을 아니다. 그러니까 나쁜 결정이라고 우리가 뭐를 나쁜 결정이라고 의미하는지 뭐를 나쁜 결정이라고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대. 그럼 여기도 문장이 어렵네. 무슨 말이냐면 너네가 좋은 결정을 하는 거에 대한 조언을 하고 싶잖아. 이 친구야, 좋은 결정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런 조언을 하고 싶으면 뭘 말해야 돼? 나쁜 결정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해야 하는데 무슨 말이야? 좋은 결정을 조언하려면 나쁜 결정이 뭔지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인데 첫 문장이 좀 어렵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야?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뒤에 what we mean,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기서 by가 마치 about 같은 느낌이거든. 나쁜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하는 게 뭔지, 즉 우리가 나쁜 결정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말할 필요가 있다. 즉 나쁜 결정이 뭔지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야. 이해 안 되면 생 까야 돼요. 됐습니까? 계속 가보자. 결정의 퀄리티라는 것이 cannot be determined, 결정되지 않습니다. unambiguously 이렇게 나올 때 on 같은 부정어 나오잖아. 그러면 그냥 ambiguous가 모호한이니까 unambiguous는 확실한이지. 그럼 이게 확실하게 이란 말이야. 그러면 결정의 퀄리티가 확실하게 결정될 수 없대. 뭐에 의해서? 결과에 의해서. 그러면은 봐봐. 여기가 지금 예시 앞문장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건 적자고. 근데 이게 심지어 예시 앞이니까 적어보자고요. 결정의 퀄리티라고 쓸게요. 여기. 결정의 퀄리티가 뭐에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군. 결정이라는 게 결과에만 영향받는 것이 아니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중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는데 it would be foolish, 조금 멍청하다고 믿는데 받아들이는 것은 even money라는 bet, 어떤 내기를 받아들이는 것은 어리석다고 생각한대. 이게 뭐냐면 다음번에 너가 pair of dice, 좀 어렵죠. 여기가 이게 문장 구조가 되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그냥 글을 읽다 보면은 쉽지 않은데 느낌이 들 것 같거든. 우리가 pair of dice니까 주사위 한 페어, 두 개를 던질 때 우리가 roll snake ice는 밑에 있단 말이야. 주사위 두 개 던져가지고 둘 다 눈이 1이어야 돼. 됐습니까? 그런 내기를 받아들인다면은 이거 멍청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고요. 왜냐면 봐봐. 주사위 하나 던져서 1 나올 확률은 6분의 1 아니야. 그거를 두 개 던져가지고 둘 다 1 나와야 되니까 총 확률이 36분의 1 아니야.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어셋하는 게 이상한 거죠. 누가 봐도. 됐습니까? 왜냐면 내가 이길 확률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니까. 게다가 우리는 생각해요. 사람인데 그러한 외거 내기죠. 이런 내기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poor decision maker라고 합니다. 됐어요. 비록 그가 혹은 그녀가 happen to 우연히 roll snake ice를 했더라도 됐어. 진짜 이렇게 나왔더라도 야, 네 운이 진짜 좋은 거지. 그거 미친 짓이야 라고 생각한다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결국에 다시 한번 주제를 봐봐. 결정의 퀄리티. 지금 요거 한 애들은 퀄리티가 개떡인 거야. 결과가 좋더라도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결정의 퀄리티라는 것은 결과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일단은 글의 흐름은 차차 이해하고 있어요. 글이 뒤따 길잖아. 그리고 반대로 얘가 중요했지. 얘가 흘러갈 때 다 역접인지 아니면 예시 속의 역접인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그 사람이 요거 다시 예시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예상한 대로 이 on the other hand가 글 전체의 흐름을 꺾는 게 아니라 그냥 예시 속의 역접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위험에 처해 있어. 물리적인 피해를 입거나 아니면 죽을 수도 있나 봐. 누구한테? 손해. 로운샤크 모르면 넘어가세요. 악덕 사채업자인데 모르면 넘어가. 아무튼 어떤 죽을 위험에 처해 있어. 그리고 그 내기가 were the only way, 유일한 방법이야. To raise enough money,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돈 못 벌면 죽어. 그 피해를 피하기 위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그럼 그 사람은 그렇게 멍청해 보이지 않겠죠. 왜냐면 어차피 죽을 거니까 내기라도 하고 죽어야지. 이왕 할 거면은 그럼 내기 할 만한 거지 그 사람한테는. 됐습니까? 이 예시가 보여주는 게 뭐야? 이 예시가 보여주는 게 결정의 퀄리티라는 게 결과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누군가한테는 굿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한테는 bad 결정일 수도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이게 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뭐에 의해서야? 잘 생각해봐. 뭐에 의해서야? 일반적인 사람이 36분의 1 확률에 내기를 거는 것은 미친놈이야. 됐습니까? 대신에 죽기 직전에 야 이거라도 해봐. 이거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이거라도 해봐. 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플리시해 보이지 않는다고요. 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 결정의 퀄리티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누군가는 결과가 좋더라도 그 상황에서 하면 안 될 짓거리를 하면은 안 좋은 결정이 되는 거고요. 이 악덕 사채업자한테 쫓기는 이 사람은 만약에 36분의 35 확률로 틀리더라도 어쩔 수가 없으니까 좋은 결정을 한 거라고요. 그 사람은요. 됐습니까? 그게 이 말 아니야. 뭐에 따라? 상황에 따라. 가볼게. 이 예시가 보여주는 것은 잠재적인 결과, 그들의 가능성, 그 다음에 가치인데 그 의사 결정자한테의 가치야. 뭐에? 상황에 따라서. 이 상황에 따라 이런 가능성이나 결과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한테 가치가 이끈데 우리가 판단하도록 그 선택이, 그 배팅을 할 선택이 와이스한지 플리시한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멍청한 짓이고 이게 죽기 직전에는 할 만한 상황 아니야. 됐습니까?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여기까지 안 되면 밑에 또 읽어야 돼. 봐봐. 장군, 일반적인 거에 장군이죠. 패배했어. 전쟁에서 패배한 장군, 똑같은 예시인데 훨씬 더 와이스하대. 뭐 하는 게? 참여하는 게. 하이 리스크 밀리터리 벤처를
사용하는 게 되게 고위험한 군사 전략을 쓰는 게 현명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잃을 게 되게 많고 나는 승자야. 그럼 무리할 필요가 없겠지. 그 사람한테 무리하는 게 이상한 거지. 근데 내가 뭔가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뭔가 역전해야 돼. 그러면 좀 무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내가 지키고 있는 사람이라면 무리하는 게 잘못된 판단이지만 뭔가 상황을 반전시켜야 되는 입장에서는 무리하는 게 괜찮은 판단일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같은 예시를 2번 쓴다. 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자, 그러면은 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남에게 끼치는 피해를 갖다 고려하는 건가? 아, 뭔 소리야. at the time, 시간인데 결정이 만들어지는 시간.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우리가 나온 단어를 쓰면은 그냥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이 뜻이지. 그 상황이 뭐야? 이게 결정되는 시간일 수도 있죠. 됐습니까? 시간에 따라서 좋은 시간, 내가 이기고 있는 시간, 지고 있는 시간이 다 상황마다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 나쁘지 않다. 그 다음에 독립적인 의사결정자로서, 독립적인 무슨 말이야? 필요 없는 말. 현재보다는 과거에 이런 거 나온 적 전혀 없죠. 결정하면서 모든 사람의 최고의 이익을 결정하는 게 아니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결국에 상황에 따라라는 말을 가장 부합하는 것이 시기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니까 여기서 의사가 결정되는, 결정이 만들어지는 그 시간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문제 풀어봤는데 시간이 좀 빡빡하게 빨리 간다. 그렇죠? 여러분들 고생 많이 했고 계속해서 10회까지 여러분들 감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생각으로 정말 수능 끝까지 내가 수능날 완전히 나의 정말 포텐셜을 터뜨린다는 생각으로 우리 열심히 한번 끝까지 가보자고요. 알겠습니까? 고생했습니다.